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교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교재 제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 표지를 보시면요. 제목이 Intermediate Descriptive Essay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Descriptive Essay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1과 2과 그리고 3과 4과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닛 1 시작 한번 해볼게요. 유닛 1 제목 한번 볼게요. A good friend. 여러분 친구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선생님이 왜 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여러 명 되지 않을까? 그지? 친구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은 친구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사귀어왔던 친구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에 대한 에세이를 이번 과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 펼치시고 지금부터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descriptive essay가 과연 뭘까? descriptive essay. 여러분이 이번 교재에서 1과 2과 3과 4과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바로 그 내용. descriptive essay가 뭘까? 자, descriptive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면 이런 단어는 본 적 있을까요? describe라는 단어.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적어도 한 번 들어봐야 돼. 얘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 묘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또는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5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놨으면 좋겠다. describe하고 묘사하다, 설명하다. 자, 동사로 describe라고 했을 때는 설명하다, 묘사하다라는 뜻이다. 묘사라는 무엇이죠? 마치 설명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설명하는 걸 우리가 describe, 묘사하다라고 해요. 그 describe의 명사형이 description이야. description. 그리고 이 description의 형용사형이 descriptiv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description이란 뭘까? To explain, 설명하는 겁니다. What someone or something, 사람이나 사물 또는 장소, 무엇이든, 동물, 무엇이든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what someone or something is, 무엇인지 설명하거나 or 또는 what someone something looks like,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거나 무엇인지 설명하거나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거나 그게 바로 뭐라고요? description, 묘사이자 설명이 되는 거다.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야. 사전적인 의미를 선생님이 적어준 거야. 이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description 하면 뭐라고?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고 묘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글로요. 무엇을? 어떤 대상, 사람이건 사물이건 동물이건 장소건 무엇이든 간에 대상에 대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description입니다. 그러면 descriptive essay는 뭐죠? 설명을 쭉 해주는 글이겠죠. 내 의견을 펼친다 하면 내 의견을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펼쳐야 descriptive essay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1과부터 시작해서 4과까지 해서 자세하게 내가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디테일을 붙여가면서 supporting 디테일을 붙여가면서 디테일하게 내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에세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닛 1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내용으로 가야 될 텐데요. 자, 설명문을 써야 돼. 또는 묘사하는 글을 써야 돼. 내 주장을 풀어서 얘기해야 된다고. 정말 그 선생님이 말하는 설명문에서 팩트만 전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descriptive essay는 풀어서 설명하는 에세이를 말하는 거야. 풀어서 뭘 설명할 수 있겠어? 그냥 생김새 있는 그대로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달하려면 주제에 대해서 생각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단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이미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가는 거예요. 6쪽에. 6쪽을 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brainstorming. 그죠? 그리고 7쪽을 넘겨도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8쪽 넘어가면 또 뭐 나와요? outlining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많이 했던 겁니다. brainstorming과 outlining. 보통 뭘 먼저 했죠? brainstorming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outlining을 하고 그 다음 뭐 했죠? 윙에다가 우리가 글을 열심히 썼었다. 그러면 brainstorming과 outlining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brainstorming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process of thinking. 자, 과정입니다. 뭐 하는 과정인가요?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자, 6쪽에서 찾으세요. 이 말 찾아서 밑줄 그으세요. process
of thinking.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creatively. 창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막 생각한다는 뜻이죠.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취미만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막 다 생각, 다 쓰는 거 다 쓰고 버릴 거 버리라고요. 버릴 거 버리고 정리를 탁탁탁 하는 과정이 뭐가 되겠어? 아웃라이닝이 되겠죠. 밑줄 껐죠? 자, 반면 아웃라이닝은 무엇을 말하느냐? Overview of the main idea. 뭘 말한다고요? Overview래요. 여기에 네모해야 됩니다. 찾아. 7쪽 또는 8쪽 넘겨서 아웃라이닝에 대한 설명 찾아. 자, overview가 뭐죠?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보는 걸 overview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는 겁니다. 막 끄집어냈어. 그랬다면 그 중에서 뭘 쓰고 뭘 버릴 건지 추려서 자, 첫 번째 문단에는 뭘 써야지, 두 번째 문단에는 뭘 써야지, 세 번째 문단에는 뭘 써야지, 네 번째 문단에는 뭘 써야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웃라이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브레인스토밍 먼저 하고 아웃라이닝 하고 그 다음 글쓰기를 했던 거예요. 잘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글쓰기 방법에서 이 아웃라이닝을 하거나 브레인스토밍하는 방법이 다른 것들이 있더라.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교과서 7쪽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하는 방법 중에 리스팅이라는 게 나와요. 리스트가 뭐죠? 목록입니다. 리스팅에 대해서 선생님이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리스트를 하려면 종이가 필요하겠죠? 종이에다가 주제가 A good teacher이야. 어떤 사람이 좋은 선생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써야 돼.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해야 되겠죠? 브레인스토밍 하는 데 있어서 뭐 좋은 선생님, 뭐 여러분 뭐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하고 있죠? 네?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 생각이 맞죠? 자, 그러면 A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했을 때 리스팅이라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쭉 내려가는 거야. 재밌는 선생님 막 농담 잘해요. 수업 중에. 그래서 재밌는 수업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똑똑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똑똑해요? 수업 시간에 중심 내용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잘 지적해 주세요. 쭉 세로로 적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마치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 갑자기 정리가 돼서 술술술술 생각이 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늘 쓰지는 않았던 거예요. 조금은 한 단계 더 높은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선생님이 이 방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여러분이 익숙한 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매핑. 여기 별표할게요. 매핑. 맵이 뭐야? 지도잖아, 지도. 머릿속에 지도를 표를 그린다고. 쫙쫙쫙쫙쫙 이렇게. 좋은 선생님 했으면 재밌는 선생님. 재밌는 선생님 어떻게 재밌는데? 농담도 하고 그리고 수업도 재밌고. 그리고 또 똑똑한 선생님. 어떻게 똑똑한데? 중요한 내용을 잘 짚어주셔. 자, 차이가 뭐냐면요. 뭐가 먼저고 뭐가 두 번째인지를 미리 정하진 않았다는 거야. 가지를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어떻게 재밌는 수업을 하셨냐면 하고 in my case. 내 예를 들어주는 거야. 수학 선생님 어떤 농담했다. 그래서 everybody가 웃었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적어줄 수 있어. 영어 선생님이 잠아요. 이런 식으로 막 뻗어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 방법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름을 근데 이번에 알은 거야. 이름 뭐야? 매핑. 자, 듣나요? 두 개의 예가 있는데 사실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 단계 올라가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큐빙이라고 해서 6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정육면체 있죠? 정육면체를 또 모를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또 해주잖아요. 또 이렇게 생긴 거 정확한 정육면체지.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웁니다. 자, 이 정육면체가 영어로 큐브예요. 정육면체가 6면이 있듯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6가지 질문을 던져서 마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질문에
대답하듯이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늘 이렇게 가지 뻗어나가듯이 했었는데 얘 이름이 매핑이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생각이 가지를 뻗어나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었구나. 그리고 이 방법 말고 하나 더 있었죠. 리스팅이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죠.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도 브레인스토밍이구나.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죠. 자, 브레인스토밍 하고 나면 뭐 해야 돼? 정리해야지. 걔 이름이 뭐야? 아웃라이닝이야. 자, 아웃라이닝 보자. 8쪽이야. 아웃라이닝.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브레인스토밍 막 뻗어나갔던 거를 쭉 펼쳐놓고서 그리고 뭐를 중심 내용 할까? 얘 중심 내용 축축 정리하는 거라고. 자,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최소 세 문단. 여러분 네 문단 쓰고 싶어. 선생님 저는 바디를 하나 더 쓰고 싶은데요. 더 쓰셔도 돼요. 자, 서론에 뭐가 들어가요? thesis statement 들어가죠? 그죠? 주제 문장은 반드시 문장으로 써주세요. 여러분이 8쪽을 펴보면 아웃라이닝 방법이 2개가 나옵니다. 막 단어만 적혀있는 아웃라이닝 하나 있고요. 밑에 보면 두 번째 박스는 문장으로 적혀 있어. 선생님은 2개를 믹스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에 2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믹스란 뜻이다 얘들아. 적어. 믹스를 하라는 뜻이 어떻게 주제 문장과 결론 문장은 다 문장으로 써보라는 거야. 중요하니까. 다만 바디에 들어갈 내용들은 메모하듯이 정리하세요. 지금 필기합니다. 이 규칙을 여러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토픽이 뭐였냐면 A good teacher이었잖아. 그지? A good teacher에 대해서 주제 문장 줬어. 그 다음에 디테일 줬어요. 그리고 결론 문장까지 줬어요. 여기까지 아웃라이닝 하고 나면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이 2가지입니다. Unity 그리고 Coherence라는 거예요. 그래서 Unity와 Coherence가 뭔지 얘들아 9쪽부터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구구절절 적혀 있지만 너무 중요한 이 2가지를 오늘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Unity는 통일성이야. 통일성. 우리나라 통일 안 됐잖아. 그치? 그거 할 때 통일할 때 그 통일이야. 통일성. 이거 뭐냐? 전체의 글이 하나의 주제. 여기 나왔던 그 주제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바로 유니티야. 나 여기에는 좋은 선생님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좋은 날씨를 가진 날은 어떤 날인지 얘기하면 그게 유니티가 있는 글이겠냐고? 아니잖아. 너희들 친구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제에서 어긋난 얘기. 야, 너 왜 갑자기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 너 뜬금포야?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웬일이니?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치? 똑같은 거라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야 된다. 그게 유니티입니다. 자, coherence 발음해보세요. coherence. coherence는 뭐냐?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나는 있잖아. 남자 얼굴 안 봐. 남자 얼굴 안 보고 그냥 좋은 사람이면 돼.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했다가 옥동자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소개팅 하겠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나와 절교를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걔는 일관성이 있나 행동에? 아니죠. 그 일관성이라고. 그게 그래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거야. 통일성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모든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쭉 가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하면 그 문장 일관성이 없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글은 유니티도 맞춰야 되고요. 일관성도 맞춰야 돼요. 2가지 다. 그러므로 브레인스토밍을 잘해야 되고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웃라이닝까지 잘 정리해야지만 유니티가 있는 글 그리고 coherence가 있는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수능 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수능 독해에서도 유니티에 어긋나는 글 또는 그런 문장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나오죠. coherence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세하게 선생님이 샘플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10쪽 볼게요. 10쪽에 브레인스토밍하는 방법이 2가지 나와 있어. 그러나 선생님 얘기했지? 나는 매핑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핑을 보겠습니다. 주제가 a good son or daughter. 자, 좋은 아들은 어떤 거고 좋은 딸은 어떤 걸까? 자, 좋은 아들이라 딸이 되려면 좋은 자녀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숙제도 하고 그리고 성적도 잘 나오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잘 들어야지. 말을 어떻게 말을 잘 들어? 와시더더 집에 개가 있어. 그럼 개도 막 돌봐주고 씻겨주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집안일을 해라고 정말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House chores. 집안일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와시더 도구 가도 된다는 거야. 자유야 자유. 너희 마음대로. 또 싸우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돼서 엄마 말 들어야 된다고. 그게 obedient잖아. 이거 뭐야? 복종하는 이거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리고 not playing video games. 게임 하지 마 했는데 계속 막 피파하고 있어 막. 그러지 않는다. 말을 잘 듣는다. 또 좋은 자식은 어떤 아이가 좋은 자식일까? 건강해야지. 아프면 불효야 불효. 잘 먹고 그리고 아프면 안 돼요. 막 뻗어나갔죠. 또 더 나갈 수 있겠죠. 아팠던 아이가 어떻게 불효하게 됐는지.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나를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아이가 병약하고 유약한 거야. 너무 갸녀린. 그래 믿지 못하고 있구나.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잔병치레 많았어. 그래서 나 불효였어. 우리 엄마가 많이 울었다. 그런 거 여기다가 메모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요? mapping. brainstorming이죠? mapping. 이걸 가지고 정리한 게 뭐야? 아웃라이닝이 되는 거죠. 자, 운동도 하는 거. 그리고 아웃라이닝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문장 볼까요? 자, 서론, 본론, 결론. 구조 맞죠?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thesis statement. 주제 문장과 결론 문장은 어떻게 쓰라? 문장으로 쓰랬어. 보세요. Good sons and daughters are obedient and study hard. 자, 좋은 아들이나 좋은 딸이 되려면 말 잘 듣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뭐가 빠져있어? 아까 브레인스토밍 한 거 중에 그치, be healthy. 건강한 게 빠졌잖아. 왜? 브레인스토밍은 내 맘대로 다 했는데 아웃라이닝 할 때 버리고 싶은 거 버렸다 이 말이야.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문장 볼게요. Good sons and daughters listen to their parents. 부모님 말을 듣고요. And prioritize their studies. 공부를 우선시합니다. 자, 말이 바뀌어 있죠. 여기는 obedient인데 여기는 listen to their parents로 바뀌었죠. 이렇게 말을 바꿔 쓰되 의미는 똑같이 전달해야 됩니다. 왜? 주제 문장이고 결론 문장이니까 하나의 주제로 가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뭐다? unity. 그죠? 그리고 디테일 볼게요. obedient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study hard. 나눠놨네요. 그리고 obedient 해야 되니까 뒤에 listen and follow parents 있죠? No answering back. 말 대답하지 마.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그럼 봐봐. 여기 obedient 하고서 이 밑에 디테일 내용이 밑에 있는 공부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가 없어? coherence가 없는 거야.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관성에 맞게 통일감 있게 정리해주는 아웃라이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 엑서사이즈에서 아웃라이닝도 해보고 주제를 하나 줬어요. What are the important qualities of a good student? 좋은 학생은 어떤 게 좋은 학생일까?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 내용을 바탕으로 아웃라이닝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주제 문장과 결론 문장은 문장으로 쓰라 했어요.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Go! 다 했나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니까 말처럼 쉽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죠? 네, 잘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번 숙제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새 책이고요. 18쪽에서 19쪽까지 2페이지야, 얘들아. 2페이지고 브레인스토밍과 아웃라이닝을 본격적으로 해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직접 글을 쓸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겠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해오셔야 합니다. 주제를 보겠습니다. Who is a good friend? 선생님이 처음 이 유닛을 시작할 때 얘기해줬던 그 주제네요.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What are the qualities of a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quality, 특징이 뭐냐? 뭐라 그러지? 덕목이 뭐냐? 우리말로 아주 좋은 말이네요. 덕목, 좋은 덕목. 뭐 어떤 요소를 갖춰야 좋은 친구야? 여기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하고 그리고 아웃라이닝까지 2페이지 완성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 숙제하시고 다음 시간에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기대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